굉음과 속도감이 엄청난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여름에 접어들면서 나이트 레이스가 펼쳐져서 보는 맛까지 더했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꼭꼭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기자 정말 엄청났다면서요? 네, 저는 매년 갔었는데 번쩍번쩍이는 불빛과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음악에 밤에 달리는 카 레이싱을 보면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갖가지 스토리를 가진 레이싱 선수들의 열정까지 더해져 멋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야, 멋진 영화라니.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레이스라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줄 특별한 선수를 초대했는데요. 이 선수 스토리 자체가 정말 영화 같습니다. 나이트 레이스에서 강한 선수라서 오늘 들어볼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스포츠야 출발! 반갑습니다.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 특별한 드라이버 박규승 선수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 6000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브랜뉴 레이싱 38번 박규승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슈퍼레이스의 특별한 드라이버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겉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는 외모시긴 한데 뭐가 특별한 걸까요? 저도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드라이버는 아닌데 다들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차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신을 좀 어떤 드라이버다라고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민망하긴 한데 잡초 드라이버라고 제가 얘기하고 잡초 있습니다. 드라이버. 한번 알아보시죠. 굉장히 알쏭달쏭하게 만드시는데 잡초 드라이버라 참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박규승 선수를 알아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 한혜원의 집중 탐구! 1983년생 올해 딱 40살인 박규승 선수의 주요 경력을 보면요. 2012년 KSF 포르테 쿱 챌린지 클래스 2라운드 1위를 시작으로 2014년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엑스타 V720 크루즈 클래스 종합 준우승, 그리고 2018년 CJ 엑스타 슈퍼 챌린지 슈퍼 300 클래스 최종전 2위에 이어서 2019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1 클래스에 참가해 지난해 대회 때는 종합 준우승을 차지, 그리고 드디어 올해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로 올라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리어만 보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사나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아직 챔피언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아마추어 레이스 시절에도 아쉽게도 챔피언을 놓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쉽지만 챔피언을 놓쳤기 때문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부격인 GT1 클래스에서 1부격인 슈퍼 6000 클래스에 올라오자마자 종합 5위를 했는데요. 첫 시즌에 굉장히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 이렇게 잘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최상위 클래스이기도 하고 저의 또 새로운 목표이자 또 로망이었던 클래스였기 때문에 또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시즌 라운드별 성적을 보면요. 1라운드 6위, 2라운드 6위, 3라운드 때는 무려 2위, 4라운드 8위 모두 톱10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1위 이찬준 선수에 이어서 2위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 시그니처 코너 훅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3라운드 준우승! 사실 내 실력은 우승도 할 실력이었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맞나요? 5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후미로 출발을 해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출발했다면 우승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3라운드 2위 하기까지 기구한 사연이 있었는데 이 경기 전에 엔진 문제로 참가를 하지 못할 뻔하다가 엑스타레이싱의 팀의 배려로 새 엔진을 구해서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예선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터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금요일에는 연습 주행을 합니다. 연습 주행의 기록이 나쁘지 않아서 저희의 목표는 예선 2위 정도의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선을 출발하자마자 기록을 찍지도 못하고 기록을 갱신하지도 못하고 엔진이 갑자기 불로우 나는 바람에 예선 기록이 없어서 가장 후미에서 결승에서 출발하게 된 건데 결승을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엔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엑스타 레이싱에서 구하게 되어서 저희가 출전하게 되었던 거죠. 엑스타 레이싱 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날 레이스는 도중에 피트에 들어와서 타이어도 갈고 급유를 하는 아주 긴 레이스를 하는 날이었어요.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같은 팀 피트에서 불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본인에게 또 좋게 작용을 해서 2위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결승이 160km 레이스라고 저희 장거리 레이스 그리고 중간에 타이어와 급유를 하는 피트스탑 레이스였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하거든요. 네. 그런 레이스를 저는 또 처음이요. 그런데 이제 결승에서 열심히 전 달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가는데 연기가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연기를 보셨군요. 예, 연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팀에 어. 안에서 연기가 엄청 난다.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달려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들어와서 피트 스탑을 하고 네. 다시 나가서 결승이 끝나고 이제 포디움 세레머니하고 시상식 다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불이 난 게 저희 이제 동료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효준 선수의 차량이 불이 났었고 그래서 그 이효준 선수는 아쉽게도 네. 거기에서 이제 리타이어 이제 피니쉬를 하지 못했죠. 네, 슈퍼 6000 클래스로 올라오면서 차량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나 봐요. 첫 경기를 치를 때까지 이 저희 슈퍼 6000 클래스 차량을 한 3-4번 정도 탄 게 전부였는데 생각보다 뭐 저한테는 솔직히 적응도가 한 50% 정도에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팀에서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그리고 GT 클래스에서 지금 또 잡초형 드라이버로서 열심히 10년 이상 해온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게 가장 힘들었는데 내가 빠르게 수정을 하고 또 교정을 해서 적응을 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차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죠. 타이어의 그립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신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네, 체력 소모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아무래도 드라이버들은 이제 목이 많이 힘들거든요. 헬멧까지 쓰고 드라이버가 코너링에서 버텨야 되는 머리의 무게가 약 40k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체력 부분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000 클래스에 지금은 몇 % 정도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드라이버로서의 적응은 한 90% 정도 오. 이제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팀이 6000 클래스 차량을 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앞으로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뭐 내년이 저희가 정말로 잘 달릴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100%를 볼 수 있을까요? 올 시즌 안에 100%를 꼭 만들어야겠죠. 다음 라운드부터는. 왜냐면은 개막전에 했었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100%를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예, 처음 경험한 클래스지만 톱 클래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잡초 드라이버 뭔가 인생 역경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드라이버 하기 전에 댄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댄서 생활을 사실 15살 때부터 30 중반까지는 현역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현역으로요. 특히나 뭐 무용이나 이런 게 아닌 사실 비보이를 시작했었고 이제 팝핀 댄서로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브레이킹 대회 실제 나가서 입상도 하고 뭐 그런. 네, 그랬었고요. 사실 이제 팝핑 할 때는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대인 저기 프랑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게요. 도대체 차는 언제,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레이싱 선수가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는 이제 20살 시점에 이제 자동차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연하게 TV에서 당시에 이제 레이싱, 한국 레이스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그냥 레이싱 슈트 입은 그 선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또 집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기에는 좀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0살이 돼서야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30살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이제 제가 버틸 수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프로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릴 때 2012년 더 포르테 쿱 챌린지 대회로 모터스포츠 입문했다고 설명드렸는데 2015년 본격적으로 카레이서로 이제 뛰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댄서에서 카레이서로 마음먹은 계기, 이 계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15살 때부터 춤이 너무 좋아서 댄서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댄서와 카레이싱을 같이 하는 시기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제가 이제 프로 카레이서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이제 하나의 꿈이었고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더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 35살쯤. 그때 제가 사실은 방송에 한번 나오게 됐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프로팀에 입단하게 되면서 이렇게 직업이 전향되게 됐습니다. 네, 힘들었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7년에는 카드론까지 빌려서 GT 클래스에 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진짜 인생을 건 건데 맞습니다. 네, 그만 드라이빙 스킬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결국 파산까지 갔다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스포츠 선수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만큼 또 드라이버의 팀에서 이제 또 배출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나의 금전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차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레이스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때 돈이 들어갔던 거고요.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시즌에는 또 경기를 못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좀, 근데 그렇게 힘들게 구한차를 사고를 냈으니 그냥 예. 그냥 완파된 건가요? 어떤 예, 한 반파 정도. 반파 정도. 예. 못 쓰게 된 상황인 건가요? 수리는 가능했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었죠. 항상 이 도전을 하면서 저는 목숨 걸고 항상 이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이것밖에 없었고 뒤는 생각하지 않았고 난 무조건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도전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신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모터스포츠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또 새로운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사실 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매했던 레이스카를 팔면 네. 제 레이스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팔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듬해인 2018년에는 강제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이 기간이 사실 보니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인내하고 도약하는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2018년도는 사실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이도 태어났고, 네, 그래서 와이프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예. 이제 생활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내분이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고, 하지만 와이프는 이제 제가 이제 레이스를 그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도에 제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다시 엑스타 슈퍼 챌린지 슈퍼 300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때 부서졌던 차도 고치게 되었고 그 차량으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휴식기 때 레이싱 시뮬레이터 통해서 이론 및 스킬을 정립했다. 이제 예. 너무 급하게 뛰어들었다면 이제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자. 이렇게 네. 한번 했던 시기라고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저의 드라이빙 스킬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레이싱 게임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심 레이싱. 정말 실제 서킷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심히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한 결과 같이 프로 지인 선수들과 시뮬레이터를 하면 제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현실적으로 제가 도전을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018년 아주 힘들었는데 질문 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사실 휴식기를 가질 때 레이서의 꿈을 포기할 생각도 잠깐이라도 했었다. 하나, 둘, 셋. 역시 네. 불타오르네요. 없었습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팔지 않고 예, 끝까지 버티면서 시뮬레이터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시 기회를 언젠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회만을 기다리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예. 일단 와이프는 제가 이제 슈퍼 300 클래스를 출전할 당시에 다녀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2위를 제가 또 차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가 정말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게 레이스를 지금 한 4, 5년 정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가는 데가 당신의 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도와줬습니다. 정말 아내의 내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박규승 선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박규승이 있기까지 당신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전부였고 앞으로도 많은 내조 부탁할게. 사랑해. 그렇게 이 카 레이싱의 미련을 못 버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해 10월에 친구의 도움으로 슈퍼 300 클래스에 출전을 했는데 2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제대로 진짜 눈을 뜨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내분을 설득을 계속 했는지 2019년에는 심지어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상위 GT 클래스에 도전을 합니다. 진짜 이 카레이싱의 진심인 편이라는 게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8라운드에 출전해서 2차례 3위에 오릅니다.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 예선 3등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GT 클래스가 꿈의 무대였거든요. 근데 첫 경기에서 예선 3위를 하고 와이프랑 둘이 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간절했고 원하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렇게 2021년에는요, 현 소속팀이죠. 브랜뉴 레이싱 팀에 입단을 합니다. 진짜 레이싱 선수의 꿈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효준 선수 그리고 정남수 감독 도움이 컸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2019년에 대출을 받고 도전을 했죠.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사실 이제 프로팀에 입단하는 여러 가지 러브콜들을 받았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시리즈를 5위로 마감을 했는데 시리즈 5위로서는 사실 러브콜을 받기 쉽지 않죠. 잘한 거 아닌가요? 5위 했으면? 그래도 이제 포디움이나 혹시 시리즈 3등 안에는 꼭 들어야지 사실 그런 기회가 오는데 받지 못해서 레이스를 더 이상 또 쉬어야 되는 또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효진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갓 시작한 선수였어요. 그 선수를 제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제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당시에 이제 원웨이 레이싱 팀이었는데 그 팀에 같이 입단하게 되면서 이효진 선수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원웨이에서도 1년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또 이제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브랜뉴 레이싱의 정남수 감독이 또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레이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효준 선수, 정남수 감독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본인을 이렇게 이끌어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남자 셋이 그 엄청난 끈끈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슈퍼 6000 클래스 현재 제가 레이스를 1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슈퍼 6000 클래스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써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적도 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의리가 가장 큽니다. 처음에 형이랑 이제 같이 레이싱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원웨이 모터스포츠에 같이 있다가 향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저희가 브랜뉴 레이싱으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슈퍼6전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반자이자 제가 이렇게 레이싱을 꾸준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잡이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에 들어가서 또 전복 사고 예. 그리고 전소 경험이 있었다고요. 불까지 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차가 완전히 전소가 됐고요. 당시에도 되게 아쉬웠던 게 2021년도인데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에서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연기가 다 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에 스피드가 한 180km 그 정도에서 불이 갑자기 확 붙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어떻게든 예측해서 세우고 빠르게 탈출을 했죠. 하지만 이제 불길은 이제 엉덩이랑 이제 팔뚝 쪽에 이제 계속 있었고 레이싱 선수는 다 방염 옷을 입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화상은 입지 않았고 다행히 대신에 이제 기도 쪽에 약간 연기를 좀 마셔서 예, 조금 회복 시간이 좀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정말 불운의 아이콘에서 뭔가 다시 이제 정말 잘 하고 있는 아이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수 감독 그리고 이효준 선수, 박규승이 카레이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셋은 항상 언제든 끝까지 의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불운을 딛고서 2022년 작년 시즌에는 GT 클래스에서 3라운드 나이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나이트 레이스 우승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밤의 항제라고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 쓰는데 첫 우승을 밤의 항제가 됐는데 아내분하고도 정말 감격의 눈물 또 흘렸을 것 같아요. 그날 전부 다 울었고요. 네, 안 온 사람이 없고 제가 사실 아마추어 클래스를 탈 때 2014년도까지 우승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8년 만에 우승을 저희가 꿈에 그리던 무대 GT 클래스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웠고 정말 예선에도 이제 폴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 같이 또 눈물을 흘렸었고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제 나이트레이스의 라운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나이트 레이스 우승 이후에 7라운드에서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종합 2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당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때 사실 챔피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위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파이널 라운드에 우승을 했었지만 사실 챔피언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브랜뉴 레이싱에서 파이널 라운드 제가 우승을 할 때 2등, 3등도 다 저희 브랜뉴 레이싱이었기 때문에 포디움 자리를 저희 팀이 다 차지할 수 있어서 챔피언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포디움 자리를 브랜뉴 레이싱이 채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대회가 그리고 용인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또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네. 인제 태백이 아닌 수도권에서 처음 열리는 나이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중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도 야간 경기 강한 면모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번 나이트 레이스를 지난 라운드에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른 라운드에 비해서 경기가 끝나고 저희 휴식기 한 하루 이틀 정도 보내는데 그때 가장 회복이 좀 늦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컸고요. 왜냐면 어두운 곳에서 집중해서 주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나이트 레이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 무엇보다도 인제 나이트 레이스 때 15,000명의 관중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한다면 약 4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관중들에게 멋진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재미있는 레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서로 꿈을 이룬 박규승 선수 이제 올 시즌 시작으로 앞으로 좀 어떤 드라이버가 되고 싶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규승 선수 하면 잡초 드라이버라는 타이틀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잡초형 드라이버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빠른 드라이버, 박규승 하면 정말 빠른 드라이버다라는 인식이 바뀔 정도로 그런 드라이버가 되고 싶습니다. 잡초 드라이버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빠른 공격적인 드라이버로서 어떤 성공 드라마를 써내려 갈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슈퍼레이스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보러 오시는 팬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시청자분들, 팬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레이싱을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모터스포츠 사랑해 주시고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사랑해 주시고 드라이버들 그리고 메케닉 그리고 감독님들 모두 다 스토리가 있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